네, 안녕하세요.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온 임플란테이션은 이제 디퓨전보다 더 최근에 쓰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온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리콘에 이온들을 도핑을 하고 싶을 때 주입시키는 방법인데요. 먼저 여기서 시스템을 보면 이온 소스가 이렇게 있고, 이거를 엑셀러레이션 시켜서 이 타겟에다가 갖다가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다 박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그래도 고진공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 디퓨전과는 다르죠. 디퓨전은 우리가 배치 프로세스로 이 퍼니스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엑셀러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있어요. 디퓨전은 이렇게 레터럴하게 더 퍼진다면 그거에 반해서 이온 임플란테이션은 레터럴 컨트롤을 더 잘할 수 있다, 더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 파라미터는 이온 에너지, 우리가 이온 주입시킬 때의 에너지랑 그 이온 플럭스, 시간, 포스트 임플란트 원일의 타임과 t, 그리고 이 이온 임플란테이션 해줄 때는 이게 아무래도 때리는 거다 보니까, 때려서 주입시키는 거다 보니까 격자가 깨져서 이제 디펙트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포스트 임플란트 어니를 꼭 합니다. 그때 타임과 t가 이 프로세스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거는 정션 뎁스, 도핑 레벨, 도펀트 디스트리뷰션, 디펙트 타입이랑 덴시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싶은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온 임플란테이션 그 시스템을 자세히 보면, 다시 보면은 여기 이온 소스가 있고 얘를 이렇게 쏘는데 여기 어널라이징 마그넷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온의 매스에 따라서 휘는 정도가 달라서 원하는 이온만 이렇게 휘어서 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있고, 여기서 뭐 엑셀레이터 있고 포커스 있고, 얘는 그 옵티컬 포커스가 아니고 렌즈가 아니고 뭐 일렉트로마그네틱 그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 웨이프가 이렇게 쏴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온 임플란테이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는 이 커런트를 통해서, 이때의 커런트를 통해서 이온이 얼마나 주입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도스 컨트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도스를 주입시킬 거다 하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이 커런트는 number of implanted ions 이고, 그래서 우리가 도스 컨트롤을 할 수 있다. 도스 컨트롤은 이러한 식으로 주어진다. a분의 1 적분 q분의 idt인데, 여기서 i는 원래 dqdt죠. 그럼 idt가 dq잖아요. 근데 여기서 q는 이 넘버 곱하기 이 단위 전화의 전화량, 그래서 얘가 나눠지고 그럼 개수만 남죠. 개수에다가 이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이 도스를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다. 정확히 이 i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에도 했던 건데, 이 숏 채널 이펙트, 스레이숄드 볼티지가 시프트 되거나 이 DIBL 일어날 수 있었고, 여기서 쉘로 정션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근데 쉘로 정션을 만드는데 이 이온 임플란테이션이 디퓨전보다 더 적합하다,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보면은 임플란테이션에서의 프로파일을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퍼지는데, 디퓨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더 업럽트, 즉 급격하게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이만큼 제어하는 것보다 여기서 급격히 떨어지는 게 여기까지 이 이 정션 뎁스를 컨트롤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샤프한 정션을 만드는데 이 이온 임플란테이션이 더 적합하다. 자, 그래서 디퓨전과 비교해서 장점을 보면은 도펀트의 숫자의 정밀한 컨트롤, 즉 도스 컨트롤이 정확히 낼 수 있고, 이 도펀트의 이 뎁스 컨트롤이 정확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레터럴 컨트롤도 더 낫다, 디퓨전보다. 그렇지만 단점은 비싸다 일단. 그리고 스루풋이 낮다. 얘는 배치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루풋이 낮고요. 그 다음에 디펙트가 생긴다. 그렇지만 70년대 이후로는 얘가 활용된다. 이 소재가 작아지면서 얘가 필연적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봅시다. 이게 이제 프로파일인데 임플란트 했을 때 이렇게 되고, 근데 결국에는 이 어닐링을 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이 임플란트의 경우. 그래서 디퓨전을 이렇게 그러면은 이 어닐링 하는 과정에서 디퓨전이 일어날 텐데, 그렇게 된 프로파일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이 가우시안 꼴을 갖는다. 이거를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들어갈 건지에 대한 거를 볼 건데, 임플란팅 레인지, 그러니까 주입 거리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 여기가 세미컨덕터 표면이고 이온을 여기서 때려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그냥 쭉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기 격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가 스캐터링을 하면서 주입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투영한 프로젝트 레인지를 알고 싶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에 여기로 왔다고 해도 들어간 거리는 이만큼이니까요. 그래서 RP를 알고 싶다. 이거를 프로젝티드 레인지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R을 계산할 때는 뭐를 우리가 중요한 기준으로 삼냐면 이 ddx, 즉 얘가 E0라는 속도를 E0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주입이 되면은 E0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주입이 된다. 그러면은 얘가 속도를 잃는 속도 ddx, 이 x에 따라서 속도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잃는지 x에 따라서, x에 대한 속도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값이 r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제가 정확한 이거는 어떤 공식을 증명하지 못하겠지만 대략 보면은 이 제로분의 이 제로에서 0까지, 그러니까 얘가 이온이 이 제로에서 잃을 때까지, 에너지를 잃을 때까지 이 속도의 역수를 이렇게 d2로 적분한 게 이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ddx는 이 뉴클레이, 여기에 있는 이 격자에 있는 핵 혹은 이 전자와의 충돌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잃게 되는 메커니즘이며, 이 ddx는 이온의 매스, 이온의 매스, 그리고 주입되는 에너지, 그리고 기판 물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파일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죠. 가우시안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세로축은 뭐냐? nmax분의 nx다. 그러니까 결국에 x에 따른 농도라는 거죠. 농도. x에 따른 농도고, 여기 최고일 때가 이제 nmax일 때, n이 nmax일 때, 그리고 그때를
RP라고 합니다. 그때를 RP라고 해요. 자,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만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했지만 얘가 들어가는 각도가 다 다르겠고 뭐 다 랜덤 프로세스 아닙니까? 그런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포를 하게 되어 있고 애초에 가우시안이 그런 분포 함수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들어가는 앵글이 수직이 아니고 충돌도 방향도 다 랜덤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RP랑 델타 RP, 즉 이건 표준 편차의 개념입니다. 표준 편차로 인해서 이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depth distribution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 이 분포는 RP와 빔의 평행한 방향의 스트랙을 델타 RP에 의해 characterized 된다. 그리고 x는 RP일 때 mx이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할 듯. 시간과는 상관없이 이온 임플란테이션 한번 딱 했을 때 이온의 농도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자르고 최고 지점이 RP 지점, 그리고 델타 RP는 가우시안 곡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이해해도 이거 문제 없는 문장이겠네요.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XP는 이 스트래글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퍼졌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데, 얘가 이제 FWHM이라고 해서 For with half maximum, 즉 이 최대값의 절반일 때 이 여기 이렇게 넓이를 델타 XP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mx분의 nx 식이 이렇게 주어져요.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QI 우리가 구할 수 있었잖아요. 컨트롤 할 수 있었잖아요. QI를 알죠? 그러면은 QI는 근데 또 뭐였죠? 이 nx를 x방향으로 적분한 거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nx가 mx로 넘어가서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mx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얘를 넘겨서 mx를 구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온 에너지 로스에 대해서 볼 건데, 에너지 로스 레이트 dx는 substrate 아톰 혹은 일렉트론과의 충돌에 의해 결정된다. 즉, 이 ddx는 두 텀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건데, ddx n, 즉 뉴클레이에 의한 이 로스 레이트, 그 다음에 ddx e, 일렉트론에 의한 로스 레이트, 이렇게 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를 봐보게 되면 이 세로축이 ddx고 이 가로축은 델타 E예요. 즉 이 에너지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뭐가 더 우세해지나? 이렇게 보면 에너지가 작으면 이 핵에 의한 이 로스레이트이 우세합니다. 에너지가 크면 이 일렉트론에 의한 이 에너지 로스레이트이 도미넌트해집니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선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 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전자에 의해 에너지 잃는 속도는 이 운동량 MEV 이온에 비례하는데, MEV 전자의 질량과 이 이온의 속도
비례하는데 이 V-이온은, 그러니까 얘의 속도는 2분의 1 mv의 제곱은 2에서 이 델타 E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델타 E에 비례하게 되어 있으므로 운동 에너지가, 그러므로 이 ddx는 델타 E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식은 이렇게 된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에너지가 어떤 분기점 이후로는 이 일렉트론에 의해서 에너지를 잃는 게 더 도미넌트해진다. 그리고 또 이 그래프가 이게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라이트 이온인 경우, 즉 가벼운 이온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기랑 제가 만약에 30kg인데 한 20kg랑 부딪혔다고 해도 크게 타격이 없겠죠. 하지만 얘가 100kg랑 부딪힌다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벼운 거는 그만큼 일렉트론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헤비 이온의 경우 뉴클리어 콜리전이 도미너이트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이 지점을 분기로 하는 건데, 라이트 더 헤비한 이온의 경우에는 더 라이트한 이온의 경우 얘가 E2가 이쪽으로 더 당겨지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거를 나타낸 게 이제 여기서 그래프인데, 보면은 보론이 제일 가볍죠. 보론이 제일 가벼우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E2가 이 E2 값이 현저히 작아진다. 즉 어느 정도 에너지 이상이면 이 일렉트론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dx2는 k2의 루트 2다. 즉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루트 2에 비례한다. 루트 2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ddx 뉴클리어에 의한 이 에너지 로스 레이트는 최대일 때, 즉 이 원에서를 말하는 것 같고, 이 최대일 때 이온화 에너지로 가정될 수 있다. 이온화 에너지가 뭐죠? 그 떼어놓는데 필요한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로 가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될 수 있다. 나중에 이게 쓰이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온화 에너지로 가정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볼까요? 에너지를 잃는 속도인데 최대일 때, 에너지를 잃는 속도가 최대일 때면 에너지를 가장 빨리 잃을 때죠. 그러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때 중요한 거는 이온화 에너지로 가정돼서 이 정해진 값이 된다. 에너지의 어떤 함수가 아니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M1, M2랑 Z1, Z2를 알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range and straggle을 보겠습니다. implanted 이온의 final position은 뎁스와 사이드에서 넓게 분포한다. 그쵸? 이게 어쨌든 랜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나 이 방향으로도 이렇게 퍼지지만 이 위아래 방향으로도 퍼진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프로파일을 한번 볼 건데, 이거는 200kg 일렉트론 볼트로 실리콘에 이온을 입사했을 때 각 원소의 각 도펀트의 각 이온의
이 프로파일을 나타낸 겁니다. 보면은 얘가 가벼운 거예요. 가벼울수록 더 멀리 들어간다. 가벼울수록 더 멀리 들어가며 이 스트래글도 더 커진다. 이런 경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벼울수록 뎁스랑 스트래글이 크다. 자, 이거를 직관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자면, 이 랜덤 프로세스 아닙니까? 이 스캐터링 하는 게.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경우가 더 많아져요. 얘가 가볍잖아요. 스트래글이 커진 이유가 얘가 더 들어가요. 어쨌든 가벼워서 더 들어가는데 그때 그러면 생길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가 더 많겠죠. 그래서 스트래글도 넓어진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 이온 에너지가 크고 아토믹 매스가 작을수록 RP가 크고 델타 RP도 크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랜스버스 스트래글은 아무래도 그 다른 방향의 스트래글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 횡방향, 그러니까 종방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얘가 여기 가운데에 입사됐을 때는 옆으로 퍼져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옆에도 이 이온을 주입하고 싶은 영역이니까. 근데 이 마스크 근처, 이 마스크 근처에서는 얘가 옆으로 퍼져버리면은 이 원하지 않는 이런 도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테이션 마스킹에 대해서 볼 건데, 임플란테이션 마스킹은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이 도펀트를 주입하는데 여기 이렇게 넣고 싶어요. 결국에 여기도 다 때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너무 얇아서 이 마스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킹의 두께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세로슈기 컨센트레이션이고 여기가 RP 스타입니다. RP 스타. 그리고 백그라운드 도핑이 이렇게 레벨이 이렇게 있네요. 어쨌든 이런 프로파일이 있을 때 여기서 C 스타 XM은 CP 스타 익스포넨셜, 이게 아까에서 MX였죠. 익스포넨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얘가 CB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의, 그러니까 이 컨센트레이션이 CB보다는 작아야 한다. CB보다 작아야 한다. 즉 CB는 백그라운드 도핑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보다 커져 버린다, 얘가. 그러면은 이 XM을 넘어가서부터 CB보다 커져 버리니까 거기도 도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 마스크를 뚫고 도핑이 된다는 거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두는 거고, 그러면은 CB일 때가, 이걸 CB랑 같다고 놓을 때가 그때의 XM이 최소 마스크 두께가 되겠죠? 맞나요? 즉 XM에서의 C스타가 CB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즉 여기서의 C가 CB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같다고 놓는다면은 이렇게 돼서 XM을 이렇게 돼서 결국 이 QP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XM
XM을 이렇게 구해서 QP는 뭐죠? QP는 여기 보면은 마스크에 침투한 도수라고 나와 있네요. 마스크에 침투한 도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가 있으면 안 되는 값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틸티드 임플란테이션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